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후에도 쿠바에 대한 정책을 추가로 격화할 계획은 없다며 쿠바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잠재적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 재개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납포된 한국 국민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방송합니다. 라디오 방송은 단파 9310k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와 X,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으로도 라디오 방송과 자세한 VOA 뉴스 기사,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입니다. 네,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또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순서, 오늘 만나볼 미국 이야기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 또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미국 국내 뉴스와 이모저모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또 역사 속 오늘 순서까지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며 이 공산주의 섬나라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에게 쿠바를 무너져가는 실패한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앞으로 대쿠바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쿠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다. 식량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에너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일 오전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발표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독재자에 대한 기소장 공개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블렌치 대행은 이날 마이애미 행사에서 공개된 기소장을 통해 카스트로와 측근 5명을 미국인 살해 공모와 살인, 항공기 파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혐의는 지난 1996년 2월 24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쿠바 전투기가 국제 공역에서 민간용 세스나 항공기 2대를 격추했으며 항공기에는 플로리다 해협에서 뗏목을 타고 탈출하는 쿠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임무를 수행하던 미국인 3명과 미국 영주권자 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카스트로는 당시 쿠바 국방장관이었으며 이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쿠바 최고 지도자를 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종료할 잠재적 합의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합의 여부가 경계선상에 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공격 조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답변을 얻어야만 하며 그것은 100% 완전하고 훌륭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관영 매체들은 21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의 견해를 전달받았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촉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과 다른 적대적 행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8일부터 휴전이 발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이 공습 재개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해온 뒤 추가 공격을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주도의 공세 재개 결정을 언급하며 오늘 공격을 단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딱 1시간 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은 합의와 관련해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해제, 미국의 제재 완화,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 등 여러 요구를 미국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의 승선에 검문 검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한국 국민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납포와 체포 조치에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국제구호선단에 탑승했던 한국 국민 2명이 석방됐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공개하며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납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가자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납포됐었습니다. 이어 20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하연 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가 탄 리나 알 나블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납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20일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 차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 공약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박윤주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지난해 미한 정상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포함한 양자 현안과 지역 글로벌 정세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과 빈틈없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한국이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경제 통상 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한국 측이 제기한 한미 비자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중동 문제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글로벌 이슈와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차관도 이날 전쟁부 청사에서 박 차관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미한 동맹 주요 현안과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난해 미한 정상 공동 설명 자료를 통해 형성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현지 시각 20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1년 4개월 넘게 비어있는 주한 미국 대사 자리를 채우기 위한 첫 관문이었는데요. 청문회 현장을 직접 취재한 이조은 기자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이조은 기자, 이번 청문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현지 시각 20일 워싱턴 DC 상원 건물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인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스틸 지명자 외에도 데이비드 브렛 주 호주 대사 지명자와 마이클 카부르크 지안 주 노르웨이 대사 지명자, 에릭 웬트 주 알바니아 대사 지명자, 그리고 브록달 국무부 법률고문 지명자가 함께 출석했습니다. 네. 스틸 지명자에 대해선 청문회 초반부터 분위기가 우호적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스틸 지명자를 위원회에 소개하면서 인품과 근면성 그리고 역량 헌신을 거론하며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청문회 전반에서 인준에 반대하거나 강하게 추궁하는 분위기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스틸 지명자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70년 넘게 이어져온 미한 동맹을 동북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2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뒷받침되는 공동 방위 태세는 직접 인용한 표현으로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확장되는 사이버 범죄 활동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한 동맹의 군사 억직 차원의 메시지를 충분히 담아낸 발언이었습니다. 네. 스틸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국어로 말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한 청취자분들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스틸 지명자는 모두 발언 중에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이었다는 가족사를 언급했는데요. 부모님이 북한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남한으로 내려와 가정을 잃었고 그 남한이 자유롭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건 3만 6천 명이 넘는 미국인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자유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살던 시절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권유했고 영어가 세 번째 언어인데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의회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며 미국을 희망과 자유, 번영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체결된 미한 전략 무역 투자 협정을 거론했는데요.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전략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수출에 대한 장벽도 낮추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진샤인 외교위 간사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투자의 재원과 집행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이에 대해 스틸 지명자는 직접 확인해서 위원회와 공유하겠다고 답했고 미국 기업 차별 금지가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인준이 되면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 이 외교위 소속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양당이 그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낸 모습이었습니다. 공화당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스틸 지명자가 직책을 맡을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는 인물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라는 점에서 현안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인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외교위 간사도 본인이 청문회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스틸 지명자의 답변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이번 주 한국 안동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인준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일단 청문회는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위원회 차원의 찬반 투표인데요. 외교위에서 가결되면 안건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인준이 최종 확정됩니다. 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장에 서명하면 스틸 지명자는 공식 부임 절차를 받게 됩니다. 네. 청문회 직후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위원회 표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준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엔 알지 못한다면서 있다면 오히려 놀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 청문회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자신에게 푸틴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 재임한 25년 동안 중국 공식 방문은 이번이 25번째입니다. 양자회담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이 경제 협력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방문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권과 국가 통합 수호를 포함해 양국의 핵심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서로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일 양자회담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혼란 속의 안정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고를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분쟁의 조계 종식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동에서의 완전한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입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한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지속 의지를 밝혔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의 소리 이조은 기자가 다시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한 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2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뒷받침되는 공동 방위 태세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governments cooperate closely to respond to the DPRK's unlawful weapons programs, its expanding cybercrime operations, and its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We are strengthening a vital trilateral partnership alongside Japan to defe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스틸 지명자는 또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한 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자신의 가족사를 언급하며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미한 통상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특히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이와 관련해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한국에서 미국 기술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미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국제 중재가 진행 중인 쿠팡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 기업 차별 금지가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고 인준되면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스틸 지명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짐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스틸 지명자의 한국 배경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She's an incredibly prepared person to take on this appointment. I think she's going to do a great job there. Being Korean and having been born there, she ha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ssues. So I think she's an outstanding appointment by President Trump. 민주당의 진샤인 상원 외교위 간사는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재원과 집행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직접 확인해 위원회와 공유하겠다고 답했고 샤인 의원은 스틸 지명자의 답변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VOA에 밝혔습니다. I was satisfied with the answer she gave me, yes. 한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이번 주 한국 안동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미한의 삼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continues to get stronger every year. Critical ally for us in the Indo-Pacific, and one that I think has got stronger economic ties than most people ever imagined possible.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스틸 지명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posts, and I just want to make sure it's a person who can carry out the job credibly, represent the U.S. well, deepen the already very strong ties we have with Korea.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의 리스카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is pretty tough. It's a despicable regime that treats its citizens horribly. I think it's har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짐리시 외교위원장은 인준 표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있다면 오히려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의사당에서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21일 스웨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비 지출 증액과 북극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다음 달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증액과 나토 분담금 확대를 촉구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3.5% 수준으로 빠르게 늘리겠다는 스웨덴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지출 증액은 오늘날의 안보 환경이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하며 다른 동맹국들도 이와 같은 계획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또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와 더불어 방위 투자와 방위 산업 생산력 확대, 군사 역량 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ability and our resolve to defend every ally are absolute. 모든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만약 어리석게도 공격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대응은 가공할 것입니다. The response would be devastating. 리터 사무총장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나토 회원국들에 촉구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나토에 합류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것 외에도
방공호와 구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민방위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민주 콩고 공화국과 우간다 지역의 최대 50개 치료소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콩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콩고 동부 지역의 에볼라 사망자는 131명이며 의심 사례는 543건, 확진 사례는 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접국 우간다에서도 확진 사례 2건이 보고됐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19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번 에볼라 유행의 규모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 장비 부족으로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엔 안시아 WHO 콩고 담당관은 분디 부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시간당 6건만 가능하다면서 현재 18톤의 의료 물품이 인도됐거나 수송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시아 담당관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자금 지원 축소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콩고에서 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인 미국인 의료 선교사가 치료를 받기 위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피터 스태퍼드 박사는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특수격리병동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사티시 필라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에볼라 대응 총괄은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또 다른 미국인 6명도 격리 생활을 위해 유럽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체코로 나머지는 독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18일 지난 21일 동안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을 여행한 사람 중 미국 여권이 없는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타이틀 42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세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21일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을 국내에 보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분쟁 종식을 목표로 한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협상이 복잡해졌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 이후 21일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2.9% 급등한 101.04달러를 기록했으며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는 2.3% 상승한 107.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23% 하락한 59,804.41을 기록했고 홍콩의 항생지수는 0.57% 내린 25,651.13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유로스톡스 50지수는 2.13% 상승한 5,976.07을 나타냈습니다. 원유 가격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모두 급등하면서 21일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전날 장 마감 후 나온 첨단 기술기업 엔비디아의 강력한 분기 실적이 인공지능 AI 선도 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분히 충족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현금 배당금을 25센트로 인상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고 향후 실적 전망치도 상향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0시 30분에서 아침 6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단파 9310kHz 라디오 방송과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X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VOA 기사와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후에도 대쿠바 정책을 추가로 격화할 계획은 없다며 쿠바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잠재적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 재개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한국 국민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강경한 쿠바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코네티컷주 방문 후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에게 쿠바를 무너져가는 실패한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향후 대쿠바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쿠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다. 식량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에너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독재자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블렌치 대행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스트로와 측근 5명을 미국인 살해 공모와 살인, 항공기 파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2월 24일 쿠바 공군 소속 미그 전투기가 무장하지 않은 세스나 항공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국인 3명과 미국 영주권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인도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플로리다 해협 상공의 국제 공역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쿠바에서 뗏목을 타고 탈출해 미국으로 향하던 쿠바 난민들을 공중에서 발견해 미 해안 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해당 격추 사건이 국제 수역 상공에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스트로는 당시 쿠바 국방장관이었으며 이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쿠바 최고 지도자를 지냈습니다. 블렌치 직무대행은 이번 기소가 1959년 쿠바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인 사망을 초래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쿠바 정권의 최고 지도부 인사를 미국 법원에 기소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1년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쿠바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기소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종료할 잠재적 합의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합의 여부가 경계선상에 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공격 조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답변을 얻어야만 하며 그것은 100% 완전하고 훌륭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관영 매체들은 21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의 견해를 전달받았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과 다른 적대적 행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8일부터 휴전이 발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이 공습 재개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해온 뒤 추가 공격을 보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군에 납포된 가자 지구행 국제 구호 선단과 관련해 해당 선단을 친하마스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글로벌 스무드 플로틸라를 규탄한다며 이는 하마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혐의로 지난 1월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제재 대상 단체가 조직한 친하마스 이니셔티브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페크는 지난 19일 이 구호 선단과 관련된 개인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선단을 조직한 해외 팔레스타인 대중회의가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마스 지원과 잘못 연결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동지중해 해상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 선박들을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와 김아현 씨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씨가 이스라엘군에 억류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 국민 2명이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은 채 곧바로 추방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납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의 석방 요구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와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20일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 차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 공약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박윤주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지난해 미한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포함한 양자 현안과 지역 글로벌 정세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과 빈틈없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한국이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경제, 통상, 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한국 측이 제기한 한미 비자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중동 문제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글로벌 이슈와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차관도 20일 전쟁부 청사에서 박 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미한 동맹 주요 현안과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난해 미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형성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e finally met. It's good to put a face to the name. How should I address you? Call me John or Johnny, whatever's comfortable. Sounds good, John. So what brings you here? I'm here for the workshop. I've heard you're quite experienced in this field. Oh, thank you. I've been around for a while. Happy to help out. Is this your first time attending one of these? Yes, it is. I'm looking to gain some insights and network with professionals like yourself. You are in the right place for that. 호칭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How should I address you?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How do I address you? What should I call you? How would you like me to address you? 호칭을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 대답은 call me 뒤에 원하는 호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Call me John. You can call me John. Just call me John. How should I address you?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How should I address you?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We finally met. It's good to put a face to the name. How should I address you? Call me John or Johnny, whatever's comfortable. Sounds good, John. So, what brings you here? I'm here for the workshop. I've heard you're quite experienced in this field. Thank you. I've been around for a while. Happy to help out. Is this your first time attending one of these? Yes, it is. I'm looking to gain some insights and network with professionals like yourself. You are in the right place for tha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finally met. 우리 드디어 만났습니다.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마침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자나 통화만 하다가 마침내 만나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e finally met. 우리 드디어 만났네요. It's good to put a face to the name. Put a face to the name. 과거에 말로만 듣다가 직접 만나다 얼굴은 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어왔거나 통화만 하던 사람을 직접 대면했을 때 말로만 듣다가 만나니 좋네요. It's good to put a face to the name. I'm glad to finally put a face to the name. 말로만 듣다가 마침내 만나니 기쁩니다. It's nice to put a face to the name. It's nice to finally put a face to the name. 말로만 듣다가 마침내 만나니 좋네요. How should I address you?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Call me John or Johnny. 존이나 존이라고 부르세요. Whatever is comfortable. 당신이 편한 대로. How should I address you?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How should I address you?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 finally met. It's good to put a face to the name. How should I address you? Call me John or Johnny, whatever's comfortable. Sounds good, John. So what brings you here? I'm here for the workshop. I've heard you're quite experienced in this field. Oh, thank you. I've been around for a while. Happy to help out. Is this your first time attending one of these? Yes, it is. I'm looking to gain some insights and network with professionals like yourself. You are in the right place for tha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How should I address you?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How should I address you? 상대방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묻는 질문,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자신에게 푸틴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지도자로 재임한 25년 동안 중국 공식 방문은 이번이 25번째입니다. 양자 회담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이 경제 협력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한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지속 의지를 밝혔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의 소리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한 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2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뒷받침되는 공동 방위 태세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범죄 활동 확장,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중요한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또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한 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자신의 가족사를 언급하며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미한 통상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특히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한국에서 미국 기술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미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국제 중재가 진행 중인 쿠팡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 기업 차별 금지가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고 인준되면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스틸 지명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스틸 지명자의 한국 배경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이 직책을 맡을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라는 점에서 현안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인사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상원 외교위 간사는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재원과 집행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직접 확인해 위원회와 공유하겠다고 답했고 샤인 의원은 스틸 지명자의 답변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VOA에 밝혔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스틸 지명자의 답변에 만족했습니다. 한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이번 주 한국 안동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미한의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관계는 매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스틸 지명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외교직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 직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미국을 잘 대표하면서 이미 매우 강한 미한 유대를 더 깊게 만들어줄 인물이 임명되길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의 리스카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비열한 정권입니다. 자국민들을 끔찍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리시 외교위원장은 인준 표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있다면 오히려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의사당에서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21일 스웨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비 지출 증액과 북극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다음 달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증액과 나토 분담금 확대를 촉구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3.5% 수준으로 빠르게 늘리겠다는 스웨덴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지출 증액은 오늘날의 안보 환경에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하며 다른 동맹국들도 이와 같은 계획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또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와 더불어 방위 투자와 방위 산업 생산력 확대, 군사 역량 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ability and our resolve to defend every ally are absolute. 모든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만약 어리석게도 공격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대응은 가공할 것입니다. The response would be devastating. 류터 사무총장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나토 회원국들에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진을 지원하는 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세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21일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란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을 국내에 보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분쟁 종식을 목표로 한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협상이 복잡해졌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 후 21일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2.9% 급등한 101.04달러를 기록했으며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는 2.3% 상승한 107.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23% 하락한 59,804.41을 기록했고 홍콩의 항생지수는 0.57% 내린 25,651.13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유로스톡스 50지수는 2.13% 상승한 5,976.07을 나타냈습니다. 원유 가격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모두 급등하면서 21일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전날 장 마감 후 나온 첨단 기술 기업 엔비디아의 강력한 분기 실적이 인공지능 선도 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분히 충족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 첨단 기술 업계에서 주목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안경입니다. 안경. 네,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를 넘어서 이제 최첨단 스마트 안경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최신 스마트 안경, 또 미국 역사 속 안경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주요 IT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이 스마트 안경 개발에 정말 주력하고 있죠. 네, 스마트폰이 하는 역할을 안경으로 대체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안경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이 기업들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안경을 쓰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고요. 화살표로 길을 안내하고 또 얼굴과 사물을 인식해서 정보를 주고요. 건강정보, 일정관리, 이건 물론이고 안경을 쓴 채로 언제든 이메일까지 확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발 중이긴 합니다만 얘기하신 기능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건가요? 네,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네, 스마트 안경이 지금 가장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 건 실시간 번역 기능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XR 안경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여러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눈앞에 자막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네, 이 안경을 쓰고 눈앞에 자막으로 번역이 보이면 말 그대로 언어 장벽 없어지겠는데요. 그러면은 라디오 방송도 자막으로 보면서 듣는 시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진과 영상 촬영은 그야말로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메타의 인공지능 안경은 안경을 쓰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손을 쓰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고요. 음성 명령으로 사진을 찍고 또 영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 아침에 이 AI,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일어나는 분들 있죠? 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알람을 울리면 굿모닝, 날씨 묻고 또 교통 상황도 묻잖아요. 네, 스마트 안경 최신 모델과 이런 대화 가능합니다. 네, 단순 음성 비서 수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 차 어디 세웠지? 내 건물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필요한 거 대화처럼 묻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이에요. 네,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더 놀라운 건요. 시각인식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분석해서 꽃 이름, 건물 이름, 음식 정보, 쇼핑할 때 상품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지금 그 개발된 스마트 안경도 이 정도 가능한 기능을 한다는 건데 사실 제 주변에 이거 쓰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항상 뭘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그런데 이 대중화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점이 배터리 문제인데요. 네. 업계 최대 과제인데 하루 종일 착용하려면 지금은 배터리 한계가 아주 크고요. 또 가격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 그 개념이 지금 새롭게 나온 건 아닌데요. 구글이 내놨지만 개인정보 문제에서 좀 부딪힌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 구글 글래스가 등장해서 스마트폰 이후에 혁명이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이유들, 배터리 수명, 가격,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대중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이전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의 조상으로 보는 장치가 1968년에 등장했습니다. 네. 컴퓨터 과학자 아이번 서덜랜드가 머리에 쓰는 세계 최초의 AR 헤드셋을 개발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 조상님들도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스마트 안경 조상님들도 너무 무거워서 머리에 직접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장에 매달아서 사용했는데 머리 위에 칼이 매달린 모습 같아 보여서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네, 시력 보완으로 사용했던 안경이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자, 이 안경이요, 250년 전에 건국 초기 지도자들의 편지나 기록에 시력 문제를 언급하는 내용이 종종 등장했죠. 네,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인물들도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대표적이죠. 나이가 들면서 안경 두 개를 번갈아 쓰는 게 불편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중 초점 안경을 개발했다는 얘기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도 안경을 사용했고요. 특히 시어더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 두꺼운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그때는 안경을 쓰면 좀 약해 보인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강인한 이미지의 루스벨트가 안경을 착용하면서 그런 편견이 완화됐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도 시력 보조용 안경을 사용을 했는데요. 암살당한 뒤 주머니 안에서 안경과 안경 닦는 천이 발견됐습니다. 네, 자, 스마트 안경과 미국 역사 속 안경 이야기 김묘 기자였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5월 22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후에도 대쿠바 정책을 추가로 격화할 계획은 없다며 쿠바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잠재적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 재개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가자지구를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한국 국민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뉴스 들으시고 인터뷰 순서에서는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 국제 앰네스티의 사라 브룩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국장과의 두 번째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슈가 된 소식, 한국은 지금 순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코네티컷주 방문 후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에게 쿠바를 무너져가는 실패한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향후 대쿠바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쿠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다. 식량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에너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독재자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블렌치 대행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스트로와 측근 5명을 미국인 살해 공모와 살인, 항공기 파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2월 24일 쿠바 공군 소속 미그 전투기가 무장하지 않은 세스나 항공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국인 3명과 미국 영주권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인도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플로리다 해협 상공의 국제 공역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쿠바에서 뗏목을 타고 탈출해 미국으로 향하던 쿠바 난민들을 공중에서 발견해 미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해당 격추 사건이 국제수역상공에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종료할 잠재적 합의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합의 여부가 경계선상에 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공격 조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답변을 얻어야만 하며 그것은 100% 완전하고 훌륭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관영 매체들은 21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의 견해를 전달받았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과 다른 적대적 행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8일부터 휴전이 발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이 공습 재개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한국 국민 2명이 석방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해당 선단을 친하마스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가자지구행 국제 구호 선단과 관련해 해당 선단을 친하마스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글로벌 스무드 플로틸라를 규탄한다며 이는 하마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혐의로 지난 1월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제재 대상 단체가 조직한 친하마스 이니셔티브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19일 이 구호 선단과 관련된 개인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선단을 조직한 해외 팔레스타인 대중회의가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마스 지원과 잘못 연결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동지중해 해상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 선박들을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와 김아현 씨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가 이스라엘군에 억류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 국민 2명이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은 채 곧바로 추방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납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의 석방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조나단 빅토르 리 씨의 억류 및 안전 확보 조치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될 경우 국무부는 가능한 경우 구금된 미국인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법 및 국제법상 권한에 따라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고려 사항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추가로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와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20일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 차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 공약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박윤주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외교 차관 회담을 갖고 지난해 미한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포함한 양자 현안과 지역 글로벌 정세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과 빈틈없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한국이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경제 통상 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2020년과 2023년에 채택한 법률을 통해 외국 미디어 접근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서 정보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비영리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세라 브룩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국장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유엔 전문가들, 즉 조약기구 전문가들이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은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 탈북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를 체포하고 구금한 뒤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하는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중국 당국과의 관여를 시도해 왔지만 유엔과 회원국 또 시민사회 모두 중국의 태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규모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증언은 한국에 도착했거나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북한을 떠났지만 이동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인권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체 인원에 비하면 여전히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것은 자유를 다시 마주하기까지의 긴 과정에서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중국 정부가 이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망명을 신청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기회를 가지며 필요할 경우 영사 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이들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추가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구제 그리고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의미 있는 책임 규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증언을 기록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투입된 노력과 자원, 그리고 그 내용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같은 무대에서 제기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인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중요한 활동을 통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국제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여러 글로벌 사안에서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같은 장벽들이 이 문제에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의지의 부족, 제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봐주기라고 부르는 현상, 그리고 애초에 이 사안을 국제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의 어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모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인권 위기들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여전히 심각한 억압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산된 이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북한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정부가 적지 않게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로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정학적 상황과 국가 간 결속 심화가 인권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보나 경제, 글로벌 안정 문제를 다루면서 인권의 관점을 배제한 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단 하나의 사안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상 답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권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다른 권리를 함께 지지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고통을 완화하고 북한 내부 상황에 드리워진 장막을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될 단 하나의 조치를 꼽으라면 무엇보다 인도적 접근을 허용하고 유엔 기구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 엠네스티의 사라 브룩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국장과의 인터뷰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자신에게 푸틴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 재임한 25년 동안 중국 공식 방문은 이번이 25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한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지속 의지를 밝혔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의 소리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이어져온 미한 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2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뒷받침되는 공동 방위 태세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범죄 활동 확장,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중요한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또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한 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자신의 가족사를 언급하며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미한 통상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특히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한국에서 미국 기술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미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국제 중재가 진행 중인 쿠팡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 기업 차별 금지가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고 인준되면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스틸 지명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짐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스틸 지명자의 한국 배경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이 직책을 맡을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라는 점에서 현안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인사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상원 외교위 간사는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재원과 집행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직접 확인해 위원회와 공유하겠다고 답했고 샤인 의원은 스틸 지명자의 답변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VOA에 밝혔습니다.
I was satisfied with the 제 answer she 질문에 gave 대한 me. 스틸 지명자의 답변에 만족했습니다. 한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이번 주 한국 안동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관계는 매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스틸 지명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posts.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외교직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 직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미국을 잘 대표하면서 이미 매우 강한 미한 유대를 더 깊게 만들어줄 인물이 임명되길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의 리스카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is pretty tough. 북한은 비열한 정권입니다. 자국민들을 끔찍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리 씨 외교위원장은 인준 표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있다면 오히려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의사당에서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예,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노조 측과 회사 측의 막바지 협상 타결로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노조가 선언한 총파업 개시일인 21일을 불과 1시간 남기고 이뤄진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 해소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번 삼성전자 그 노사의 협상에서 제일 큰 쟁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 이익에 따른 성과급 산정과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57조 원, 미화로는 370억 달러인데요. 네. 57조 원을 기록했고요. 이 중 반도체 부분이 54조에 가까운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연봉 50%인 기존 성과급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노조의 이런 요구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노사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뒤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한 그 조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파업 위기가 높아졌었죠? 맞습니다. 이 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한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하는 건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를 비판한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은 특히 노조의 쟁의 행위를 강제 중지시키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하는 건 삼성전자의 총파업이요. 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의 주력 기업이고요. 네. 수십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수출과 고용, 주식시장 등 국내 경제는 물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크게 혼란에 빠지고 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의 기초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막판 협상 어떻게 타결된 건가요? 예, 양측은 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조정으로 막판談판을 벌여서요. 결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는데요. 네. 기존 성과급과는 별도로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고 특별 성과급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하되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으며 성과급 재원의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가 나눠 갖고 60%는 사업부별로 배분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협상이 타결됐으니까요. 그러면 파업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네. 투표는 22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가결된 뒤에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면 회사는 전면 정상화됩니다. 네, 자, 한국은 지금 삼성전자 노사 파업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란 판촉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제품을 앞으로 정부 행사 등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X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이 스타벅스 제품을 구매해 왔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 공모전이나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의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다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이 스타벅스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불매운동 선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 정부 부처들이 이런 불매운동 선언 동참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총무부서 역할을 하는 만큼 공직사회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등이 이미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는 등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북한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익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첩보라는 당국자의 말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나요? 예, 청와대와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아직 중국의 발표가 없어서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전한 언론 보도들 어떤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 시 주석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따라 만난 직후라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이라며 최근 중국의 경호팀과 의전팀이 평양을 다녀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러 삼각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7년 전인 지난 2019년 6월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삼성전자 노사 파업 소식, 또 행안부, 스타벅스 제품 불매 선언 운동,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과 관련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후에도 대쿠바 정책을 추가로 격화할 계획은 없다며 쿠바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잠재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 체계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뉴스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후에도 대쿠바 정책을 추가로 격화할 계획은 없다며 쿠바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잠재적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 재개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납포된 한국 국민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미국 사회의 이모저모 또 화제 소식을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케이션 소개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 5월 22일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 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코네티컷주 방문 후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에게 쿠바를 무너져가는 실패한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향후 대쿠바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쿠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다. 식량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에너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독재자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블렌치 대행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스트로와 측근 5명을 미국인 살해 공모와 살인, 항공기 파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2월 24일 쿠바 공군 소속 미그 전투기가 무장하지 않은 세스나 항공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국인 3명과 미국 영주권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인도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플로리다 해협 상공에 국제 공역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쿠바에서 뗏목을 타고 탈출해 미국으로 향하던 쿠바 난민들을 공중에서 발견해 미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해당 격추 사건이 국제수역 상공에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스트로는 당시 쿠바 국방장관이었으며 이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쿠바 최고 지도자를 지냈습니다.
블렌치 직무대행은 이번 기소가 1959년 쿠바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인 사망을 초래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쿠바 정권의 최고 지도부 인사를 미국 법원에 기소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종료할 잠재적 합의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합의 여부가 경계선상에 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공격 조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답변을 얻어야만 하며 그것은 100% 완전하고 훌륭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관영 매체들은 21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의 견해를 전달받았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과 다른 적대적 행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8일부터 휴전이 발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이 공습 재개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해온 뒤 추가 공격을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주도의 공세 재개 결정을 언급하며 오늘 공격을 단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딱 1시간 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한국 국민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납포와 체포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가자지구행 국제구호 선단과 관련해 해당 선단을 친하마스 활동으로 규정하며 규탄했습니다. 관련 소식 용민우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가자지구행 국제구호선단과 관련해 해당 선단을 친하마스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글로벌 스무드 플로틸라를 규탄한다며 이는 하마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혐의로 지난 1월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제재 대상 단체가 조직한 친하마스 이니셔티브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19일 이 구호선단과 관련된 개인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선단을 조직한 해외 팔레스타인 대중회의가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마스 지원과 잘못 연결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동지중해 해상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선박들을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와 김아현 씨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가 이스라엘군에 억류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 국민 2명이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은 채 곧바로 추방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납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의 석방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조나단 빅토르 리 씨의 억류 및 안전 확보 조치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될 경우 국무부는 가능한 경우 구금된 미국인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법 및 국제법상 권한에 따라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고려 사항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추가로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20일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 차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 공약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박윤주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지난해 미한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포함한 양자 현안과 지역 글로벌 정세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양 측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랜더 부장관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과 빈틈없는 미한 연합 방위 대세를 재확인하고 한국이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경제, 통상, 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혁신, 문화,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소개까지 미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릴 구석구석 USA 김미옥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최근 미국인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많이 입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앞두고 미국 사람들 본격적으로 이 여행 계획 세울 때죠. 그런데 이 검색창에서 급증한 단어가 스테이케이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인들이 휴가와 실속을 함께 챙기는 스테이케이션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머문다라는 뜻의 스테이, 또 휴가인 베케이션을 합친 말 아닐까요? 네, 휴가는 휴가인데 멀리 떠나지 않고 집이나 집 근처에서 실속형 휴가를 보내는 건데요.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네.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여행 경비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물가 시대에 다시 폭발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집마당 캠핑 영상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밖에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행기표 사야죠. 호텔비 있어야죠. 렌터카. 이거 비용 많이 올랐던데요. 여행 가서 식사 몇 번만 하면 이거 엄청난 돈인데요. 그렇죠. 네, 이런 물가 부담 때문에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은 이 휴가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는 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여행 갔지만 이제는 그 여행 예산으로 집 꾸미기에 투자하자, 이런 새로운 휴가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행해주는 휴식이 있는데 집에서 쉬면은 휴가 느낌이 날까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또 있습니다. 야드케이션입니다. 야드케이션. 네, 야드, 마당, 휴가, 베케이션. 네, 이 두 말을 합친 말인데요. 단순히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뒷마당을 작은 휴양지처럼 꾸미는 겁니다.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 농사용 물탱크를 개조해서 간이 수영장 설치가 유행인데요. 자, 이렇게 꾸밉니다. 들어보세요. 수영장을 설치하고요. 해먹 걸어놓고 야외용 소파 들여놓고요. 대형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영화도 봅니다. 또 고성능 그릴로 홈파티를 즐기는데 어떤 분들은 작은 바를 만들어서 칵테일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대로 막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집이 그러면 리조트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최근 야외용 가구와 홈 캠핑 용품 판매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 바베큐 장비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행 가는 대신 그 돈으로 그럴싸한 최고급 바베큐 장비 새로 사서 온 가족이 기분을 내는 거죠. 돈은 아끼고 여행 기분은 좀 최대한 낸다고 보면서 스테이케이션 즐기는 거네요. 네, 스테이케이션은 여행 장소도 제한이 없고요. 집에서 세계 각국 음식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한국 음식, 저녁은 이탈리아 음식, 내일은 멕시코 음식. 이렇게 마치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처럼 밀키트나 음식 배달 서비스를 활용해서 집에서 이 세계 각국 음식을 즐기는 겁니다. 네. 동네 맛집 탐방도 나서고요. 집 부엌에서 요리까지 해야 된다면 그건 좀
진정한 여행은 아닌 것 같죠. 아니죠. 네. 리조트에 가 있는 것처럼 집안일을 또 일절 안 해야 이게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두 분 여행지에 도착하면 보통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뭐 호텔에 짐 풀죠. 또 제일 먼저 가까운 그 관광지 뭐 가볼 만한 곳 검색을 하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이 관광객들이 내 주변에서 할 일들 검색을 제일 많이 한다는 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스테이케이션을 제대로 즐기려면 자기 동네에서 이 관광객 모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평소 그냥 지나쳤던 동네 박물관도 가보고요. 또 평소 못 가본 곳을 찾아서 관광객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실 저도 매일 워싱턴 DC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아직 못 가본 곳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동네에서 관광객 되기가 유행인데요. 동네 호텔에서 하루 묵으며 수영장과 호텔 조식을 먹고요. 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반려견 데리고 여행 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반려견과 함께 페캉스를 즐기기도 하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여유 있게 둘러보거나 근처 주립공원에서 하루 정도 캠핑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공항에서 스트레스도 안 받을 것 같고요. 크레딧 카드 값도 좀 줄일 것 같고요. 요모저모 좀 실속 있는 여름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테이케이션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백악관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 이 휴가를 멀리 떠나지 않고 백악관 안에서 휴가를 보낸 분들이 있는데 그렇네요. 네, 특히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서 이 휴식을 즐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미국 사람들 보통 1년 전부터 여행 계획 세우는데요. 스테이케이션은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로 바뀌는 미국인들의 새로운 휴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의 실속 있는 여행 문화 스테이케이션 이야기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자신에게 푸틴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 재임한 25년 동안 중국 공식 방문은 이번이 25번째입니다. 양자회담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이 경제 협력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방문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권과 국가 통합 수호를 포함해 양국의 핵심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서로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일 양자회담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혼란 속의 안정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분쟁의 조기 종식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동에서의 완전한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정상의 공개 발언에서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20건의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국민의 무비자 여행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에너지였습니다. 크렘린국 보좌관은 러시아의 대원유 수출이 2026년 1분기에 35% 증가해 3,100만 톤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한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지속 의지를 밝혔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의 소리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한 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2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뒷받침되는 공동 방위 태세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governments cooperate. 양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범죄 활동 확장,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중요한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또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한 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자신의 가족사를 언급하며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미한 통상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특히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한국에서 미국 기술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미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국제 중재가 진행 중인 쿠팡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 기업 차별 금지가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고 인준되면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스틸 지명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짐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스틸 지명자의 한국 배경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이 직책을 맡을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라는 점에서 현안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인사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상원 외교위 간사는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재원과 집행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직접 확인해 위원회와 공유하겠다고 답했고 샤인 의원은 스틸 지명자의 답변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VOA에 밝혔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스틸 지명자의 답변에 만족했습니다. 한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이번 주 한국 안동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미한의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관계는 매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스틸 지명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외교직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 직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미국을 잘 대표하면서 이미 매우 강한 미한 유대를 더 깊게 만들어줄 인물이 임명되길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의 리스카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비열한 정권입니다. 자국민들을 끔찍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리시 외교위원장은 인준 표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있다면 오히려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의사당에서 VOA 뉴스 이존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세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21일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을 국내에 보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분쟁 종식을 목표로 한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협상이 복잡해졌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 후 21일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2.9% 급등한 101.04달러를 기록했으며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는 2.3% 상승한 107.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23% 하락한 59,804.41을 기록했고 홍콩의 항생 지수는 0.57% 내린 25,651.13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2.13% 상승한 5,976.07을 나타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오늘 역사 속 오늘 서로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미국이 조선과 처음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그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명한 탐정으로 남아있는 셜록 홈즈를 만들어낸 작가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1882년으로 가겠습니다.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그 당시 조선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공식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평화와 우호 그리고 통상 및 항해 조약, 한국에서는요 이걸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렇게 부르는 조약입니다. 네. 이 조약 체결의 장소는요 지금의 한국 인천인 제물포였고요. 그리고 미군 해군 제독인 로버트 슈펠트와 그리고 조선 대표 신원이 이 조약문에 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날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조선은요 오랫동안 외국과의 접촉을 제한해온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76년 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그 청나라의 실력자인 리흥장이 적극적으로 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네. 근데 나라 사이의 조약이라고 하면 보통 수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그 서울인 한양이 아니라 제물포에서 체결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시에는요 이 외교 사절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그 관문이 바로 인천 제물포였기 때문입니다. 네. 서양 문물이 처음 들어오는 창구이자 그리고 외교의 최전선이 바로 이 제물포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조약에 맺어진 이 제물포 화도진 언덕은요 지금도 이 역사적인 명소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조약 내용 잠깐 볼까요? 네, 이 조약의 핵심은요, 이 미국과 조선이 서로를 이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국 국민의 안전 보장과 무역 허용, 또 외교관 파견 등의 내용도 여기에 담겼습니다. 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좀 평범해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서구 강대국과 맺은 이 첫 근대적 조약이라는 점에서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서구 열강은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하필 혹은 특별히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맺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시에 조선은요, 이 급변하는 이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청나라나 아니면 일본의 그 독점을 견제할 그런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영토 야심이 비교적 적어 보이는 이 미국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려 했던 건데요. 이 조약은 비록 좀 한계는 있었지만 이 조선이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명함을 내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이후에 실제로 두 나라 교류가 활발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약 이후에요. 미국 외교관과 선교사 그리고 교육자들이 그때부터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식 병원과 학교 설립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훗날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그러니까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도 이 시기의 교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과 한국 관계의 어떤 토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이 군사, 경제, 문화 등 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바로 그때 이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요,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44주년입니다. 네.
자, 5월 22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캐릭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바로 이 셜록 홈즈입니다. 그리고 그 셜록 홈즈를 만든 이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1859년 5월 22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야, 셜록 홈즈가 나온 게 이게 1800년대인데 사실 지금도 인기가 있잖아요. 네, 아주 많습니다. 영화도 나오고 뭐 별의 뮤지컬도 나오고 엄청 많습니다. 이 홈즈는 이 단순한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을 넘어서요, 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 담배재를 보고 범인을 추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흔적으로 사건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과학적인 추리 방식은 당시 그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또 네. 오늘날 여러 범죄 수사 드라마의 원형이 된 것이 바로 이 셜록 홈즈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네, 자 소설 속의 홈즈의 추리 방식 워낙에 날카롭고 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작가인 코난 도일이 원래 범죄 수사하고 또 과학하고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주 흥미롭게도 이 코난 도일의 본업은 바로 의사였습니다. 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의사로 개업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병원에 환자가 너무 없어서 남는 시간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예, 특히 셜록 홈즈의 트레이드 마크죠. 즉, 이 셜록 홈즈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런 날카로운 관찰력과 그 대조 방식은 이 코난 데일이 대학 시절에 존경했던 의대 교수인 조셉 벨의 실제 환자 진찰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네. 자, 가상의 캐릭터인데도 사람들이 실제 인물처럼 받아들인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반도 날씨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5월 22일 금요일 한국은 대체로 맑겠고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 26도, 평양은 25도입니다. 한국어 방송 아침 6시 30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간 진행의